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지난주 LA 레이커스와 LA 다저스의 공동 구단주인 토드 보엘리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첼시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 42.5억 파운드, 하나로 약 6조 6,800억 정도의 금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인수 절차가 남아있지만 첼시는 로만 아브라모비치 이후로 19년 만에 새로운 구단주가 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엘리가 팀을 인수한 이후로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규모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첼시는 다음 시즌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선수도 많아서 선수단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첼시가 다음 시즌 어떤 영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선수들과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센터백은 첼시에서 가장 많은 영입과 방출이 발생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미 팀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리디거는 투엘 감독이 공식적으로 리디거가 팀을 떠날 것이라는 인터뷰를 할 정도로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다음 시즌 팀을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선수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크리스텐센과 아스필리쿠에테까지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들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시즌 첼시는 3백을 사용할 때 리디거, 티아고 실바, 크리스텐센, 아스필리쿠에테가 주전으로 나오고 샬로바와 말랑사레가 백업 자원으로 활약해주면서 총 6명의 센터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리디거, 크리스텐센, 아스필리쿠에테가 빠지면 첼시는 3명의 센터백만 남게 되고 주전은 티아고 실바 한 선수만 남게 됩니다. 더군다나 티아고 실바는 84년생으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음 시즌에는 체력적인 관리가 필요한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센터백 자리에 임대를 떠났던 코릴과 암파두가 팀으로 복귀하지만 아직 첼시에서 주전으로 뛰기에는 무리가 있는 유망주고 찰러바와 사르 또한 주전으로 뛰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즌 투엘 감독이 포백으로 전술의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 첼시는 주전급 센터백을 최소한 2-3명 정도는 영입해야 정상적으로 3백을 운영할 수 있고 실제로 다음 시즌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포지션인데요. 가장 먼저 3백의 좌우 중앙 수비수, 그리고 티아고 실바와 로테이션으로 나올 수 있는 3백의 중앙 수비수 순으로 영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투엘 감독의 전술을 생각해본다면 첼시의 좌우 중앙 수비수는 커버하는 범위가 넓은 선수를 최우선으로 노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좌우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중앙 수비수들은 좌우 측면을 커버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팀이 공격할 때는 과감하게 올라가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요. 중앙 수비수들이 올라와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첼시의 미드필더들은 좀 더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첼시는 전방에서 강력한 압박이 가능해집니다. 첼시의 중앙 수비수들은 수준 높은 전방 압박에 꼭 필요한 자원인 것인데요. 리디거의 이번 시즌 히트맵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리디거는 경기장 전체에 걸쳐서 커버하는 범위가 넓고 특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빠른 발을 활용해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리디거의 플레이는 리디거를 첼시에서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가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첼시의 중앙 수비수들은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가 많고 자연스럽게 볼을 전개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투엘 감독은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데 중앙 수비수들이 공격을 전개할 때 반대편으로 볼을 전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팀 선수들이 측면으로 쏠리면서 첼시가 공격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때 빠르게 뒤에 있는 중앙 수비수에게 볼을 돌리고 중앙 수비수가 반대편으로 볼을 길게 보내주면서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기록을 봐도 리디거는 현재 팀 내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롱패스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고 공격 지역으로 볼을 전개하는 패스도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그만큼 리디거는 현재 첼시가 볼을 전개할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첼시가 원하는 중앙 수비수는 커버 범위가 넓고 동시에 볼을 전개하는 데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특성이 적합한 선수들이 첼시와 연결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여름 이적 시장부터 첼시와 강력하게 연결되었던 쿤데가 또다시 첼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쿤데는 지난 시즌 세비야에서 첼시로 이적하는 데 실패한 이후에 무단으로 팀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적에 반대한 세비야에게 많은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첼시는 이번 여름에도 쿤데의 영입을 노릴 가능성이 높고 쿤데는 투엘 감독이 오랫동안 원하고 있는 선수인 만큼 첼시의 전술에 어울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쿤데는 종종 풀백으로 나올 정도로 스피드가 빠른 선수라서 공간을 커버하는 데 뛰어난 선수인데요. 특히 세비야에서는 오른쪽 풀백인 나바스가 워낙에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선수인 만큼 쿤데가 오른쪽 측면을 커버하는 것이 세비야의 수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쿤데는 빠른 발을 바탕으로 측면 공간을 안정적으로 커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쿤데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쿤데는 세비야로 이적한 3시즌 동안 92경기에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실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쿤데의 활약을 바탕으로 현재 세비야는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한 쿤데는 볼을 잘 다루는 선수라서 공격을 전개할 때도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쿤데는 중앙 수비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오버래핑을 시도하는데요.
패스 능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마치 공격수처럼 볼을 주고받으면서 전진할 때도 있고 직접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수를 무너뜨리는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와의 코파델레이 4강전에서 쿤데가 수비 라인에서부터 볼을 직접 몰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최전방에서는 개인기로 수비수를 무너뜨린 이후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모습은 쿤데의 플레이를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득점이었는데요. 쿤데의 이번 시즌 히트맵을 봐도 쿤데의 커버 범위가 넓고 엄청나게 올라가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쿤데가 첼시로 온다면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제임스가 올라간 수비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도 있고 과감하게 전진해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거나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서 공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첼시의 축구가 완벽하게 원하는 유형의 수비수인데요. 다만 쿤데는 178cm로 중앙 수비수 치고는 키가 작은 편에 속하는데 워낙 점프력과 위치 선정이 좋아서 제공권에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로 득점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신체 조건이 좋은 공격수를 만나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라이프치히의 그바르디올도 첼시와 연결되고 있는 중앙 수비수입니다. 그바르디올은 현재 라이프치히에서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로 뛰고 있는데요. 그바르디올 또한 쿤데처럼 스피드가 빨라서 커버 범위가 넓고 공격적인 능력도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바르디올의 히트맵을 봐도 커버 범위가 넓은 동시에 높은 지역까지 과감하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바르디올은 스피드가 빠르기도 하고 특히 킥력이 좋아서 왼쪽 풀백으로도 뛸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쿤데와는 다르게 공격에 가담할 때 직접 볼을 끌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측면으로 움직여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전방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는 은쿤쿠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그바르디올의 정확한 롱패스가 팀의 주요한 공격 패턴일 정도로 그바르디올은 롱패스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바르디올에 영입될 수만 있다면 왼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무엇보다 리디거가 왼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뛸 때 아쉬운 점은 리디거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보내줄 때 볼을 잡고 몸을 반대편으로 돌려서 패스를 보내주는 만큼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바르디올은 왼발을 사용하는 만큼 볼을 잡자마자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바르디올은 아직 2003년생의 어린 선수인 만큼 수비할 때 종종 실수가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서 리디거의 수비력을 완벽하게 채워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쿤데와 다르게 그바르디올은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지 한 시즌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영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나폴리의 쿨리발리도 최근 첼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쿨리발리는 여전히 세리에A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인데요. 쿨리발리는 빌드업 능력이나 스피드, 신체 조건, 수비적인 안정감까지 중앙 수비수가 갖춰야 할 능력들을 골고루 가진 선수라서 첼시가 영입한다면 3백의 어느 자리에서도 뛸 수 있습니다. 또한 쿨리발리는 티아고 실바의 자리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만큼 티아고 실바를 로테이션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영입이 될 텐데요. 쿨리발리는 나폴리와의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라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수비수가 필요한 첼시가 영입을 시도할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첼시의 중앙 수비수 라인을 살펴봤는데요. 첼시는 다음 시즌 떠나는 수비수들이 많은 만큼 들어오는 선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보엘리에 큰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첼시의 중앙 수비 라인을 예상해보는 것이 이적 시장에서 큰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